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메모리에 몇 개 만들어질까요? 2개일까요? 아니면 1개일까요? 그리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이건요? 그리고 이건? 아니, 애초에 아래랑 위랑 뭐가 다른 건데? 오늘은 객체형 자료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이런 순서로 좀 얘기 드려보려고요. 스택과 힙의 메모리 구조, 그리고 자료에 대한 기본형과 객체형의 차이, 그리고 워래퍼 클래스라고 있어요. 스트링의 특이한 동작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메모리 구조, 스택과 힙. 우리가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메모리 구조를 정말 간단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꼭 자바에만 국한된 형태는 아니에요. 대부분 객체 지향 언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저장됩니다. 객체 지향에서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은 스택과 힙을 사용해요. 각 저장하는 역할이 상이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스택은 매우 빨라요. 그리고 변수 자체를 저장합니다. 메서드를 호출할 때 생성되는 거예요. 그 메서드 호출 시 생성이라는 거는 메서드 안에 메서드가 있고 또 그 안에 메서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스택 구조로 쌓여서 가장 늦게 쌓인 메서드가 끝나야 그 다음에 쌓인 게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힙은 객체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new 키워드로 생성되는 게 힙입니다. 우리가 person new person에서 newgen이라는 생성자를 봤잖아요. 이 p는 참조 변수로 스택에 저장되고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이 실제 객체는 힙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 newgen이라고 만든 생성자도 힙에 저장됩니다. 즉 스택에는 주소 같은 값이 들어가고 힙에는 실제 객체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료의 기본형과 객체형. 우리가 자료 구조를 보면 기본형과 객체형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바를 처음 자료형에서 기본 자료형은 기억나는데 객체 자료형은 기억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억 못하실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어도 그때는 기초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기본형이나 객체형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학부생 시절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를 저장하는 int, 그리고 인티저를 통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이고요. 이 객체형이에요. 기본형은 이게 스택에 그냥 바로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값 자체를 저장하고 그냥 매우 빨라요. 널이 없습니다. 객체형은 실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스택의 주소값이 있고 실제 값은 힙에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와 B는 값이 아니라 주소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A는 B, 이게 false로 나와요. 왜냐면 A와 B는 다른 주소니까. 안전한 건 equals 이런 식으로 비교해줘야 돼요. 적어도 객체는 말이에요. 이건 여담인데 저도 이번에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 객체에 저장되는 값이 만약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면 캐싱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참조 변수는 같은 객체를 바라본다고 해요. 이게 true로 나온다고요. 100을 저장했으면, 이 사이의 값을 저장했으면. 이 범위는 캐시를 탄다고 해요. 근데 방금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여담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까지 챙기시면 지금은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니, 이놈의 자바에서는 왜 숫자 저장하는 걸 객체와 기본형 따로 나눌까요? 뭐 하나만 쓰면 되지 않나? 우리가 JDK 1버전, 그 머나먼 과거로 좀 떠나봐야 돼요. 초창기 자바는 등장했을 때 객체와 성능을 둘 다 잡으려고 등장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메모리 접근이 빠른 기본형, int가 등장했고요. 객체를 지향하기 위한 인티저가 등장했어요. 즉 성능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지울게요. 이 리스트 같은 커넥션에는 객체만 들어갈 수 있어요. 리스트 int는 안 되고 리스트 인티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네릭이잖아요? 제네릭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이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도 제가 간략하게 단어를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티저로 숫자를 만들면 내부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equals, toString, compare to 등. 기본형에는 이런 메서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입맛대로, 그 상황대로 개발하면 돼요. 참고로 객체형 인티저 A200은 그 인티저 A는 new 인티저 200 이렇게 선언해도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생성자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수한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는 객체를 저장해도 같은 값이 들어간다고.
캐시 참조로 참조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가 같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선언하면, 이라고 똑같이 선언하면 그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가 아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whatever 클래스. whatever는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즉 기본형을 객체로 감싸는 클래스예요. 아까 자료에 객체형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요 놈은 객체라면서 왜 그냥 넣지? 그냥 equals 이걸로 들어가네? 분명 우리가 배운 객체에서는 카카오 페이먼트, 카카오 페이먼트 K는 100. 뭐 여기 내부적으로 int pay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못 넣잖아. 여기서 오토박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실 인티저 A10은 인티저 value of 10이에요. 하지만 JVM이라는 친구가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토박싱입니다. 근데 오토박싱이라는 개념이 집어넣는 거라면 꺼내는 것도 있겠죠. 만약 여기서 int x는 a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건 기본형인데 이게 객체형이잖아요. 객체형에서 기본형으로 넣잖아요. a는 참조 변수인데 바로 이 int의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로 넣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언박싱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내부적으로 JVM이 처리해 준다고요. 사실 이 코드는 a.int value가 요약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서 이런 소스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요 언박싱이라는 개념 때문에요. B가 다 내부적으로 b.int value로 언박싱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스트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번째 스트링. 스트링이라는 친구는 좀 달라요. 애초에 우리가 자바를 배울 때도 문자에 넣을 때 그 소문자 스트링 이렇게 안 했었잖아요. 다 스트링으로 했지. 그 말이 즉슨 스트링은 객체라는 거예요. 인티저와 동일한 객체요. 아니 다른 건 다 기본 자료형이 있는데 왜 요 놈은 일반 자료형이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나와. 우리가 int라는 기본 자료형을 저장할 때는 10진수가 아닌 2진수로 저장을 하잖아요. 표현이 다 되죠, 컴퓨터가. 근데 문자열은 표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문자열은 길이도 다르고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본형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길이 계산하는 length 있잖아요. 문자열 교체하는 replace 있잖아요. 스트링에 관한 메서드죠. 이런 건 기본 자료형에는 못 넣는단 말이죠. 메모리 할당 같은 것도 다 계산해줘야 되고 복사할 때는 또 머리 안 아픈가? 그래서 문자열은 객체로만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은 일반 객체형과는 좀 달리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만약 두 개의 스트링 객체가 선언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이 뜻을 설명해 보면 각각의 객체는 두 개의 참조 변수가 스택에 저장되고 실제 데이터는 힙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은 whatever 클래스가 아니에요. 오토박싱이랑 언박싱 개념이 없다고요. 왜냐면 기본 자료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컴파일러 JVM이 스트링 풀이라는 걸 스트링 풀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스트링 풀이 뭘까? 스트링 객체는 저렇게 저장을 하면 힙에 저장이 되지만 힙 안에 스트링 풀이라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스트링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저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우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해당 문자열로 같은 값을 저장하는 객체가 있으면 같은 주소를 바라보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스트링 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이게 같은 주소기 때문에 같은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스트링 풀에 hello라는 게 하나가 저장되는 거예요. 둘이 같은 거 공유해요. 그래서 A는 B가 같냐 물어보면 true가 나옵니다. 주소가 같다고요. 다만 우리가 별도로 new를 생성해서 문자열을 저장했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인티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의 결과는 객체를 두 개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if로 비교하면 false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스트링은 일반 객체랑 다르게 스트링 풀이라는 영역을 사용하죠. 여기서 반드시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 공유를 할까? 왜 new를 쓰면 다르게 만들지? 사실 이건 스트링이 불변 객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가변과 불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트링 빌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스트링 빌더라는 친구가 있는데 스트링과 스트링 빌더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교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바에서 문자열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나요? 다 equals 쓰죠. 이런 생각이 나요. 갑자기. 제가 개발 처음 시작할 때는 GPT AI, 즉 생성형 AI 이런 거 없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코딩을 했는데 뭔가 개발하는 소스에 비즈니스 로직이 안 타는 거예요. 안 풀려서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머리 싸매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세상에나. 문자열 비교하는 걸 if A는 B 이웃닭으로 써놓고 선임한테 쫄쫄쫄 가가지고 코드 좀 받아자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개 초짜 때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객체 지향 메모리는 두 가지 영역을 쓴다고 했죠. 스택과 힙. 스택은 변수를 저장하고 힙은 객체를 저장합니다. 이것도 사실 딥하게 얘기하면 GC 같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다룹니다. 그리고 자료형은 기본형과 객체형이 있다고 했어요. 기본형은 값을 저장하고 객체형은 주소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스택에 자, 스트링은 특이하다고 했죠? 힙 안에 스트링 풀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같은 값이면 공유를 합니다. 끝!